평균 경력 35년. 무결점 유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공장의 용해로는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죠. 매일 뜨거운 열기와 전쟁 중입니다. 유리물은 용해로에서 나오자마자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유리 제품을 만드는 것은 열기와의 싸움이자 속도전이기도 하죠. 빗바람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부풀리는 작업은 숭룡공 중에서도 최고의 베테랑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유리공장입니다. 평균 경력 35년 베테랑들의 작업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첫 공정은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배합 작업입니다. 원료를 배합하여 혼합기에 넣고 잘 섞어줘야 합니다. 유리물을 만들기 위한 원료는 약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며 주 원료는 규석, 소다회, 석회석 등이 있으며 부수적 원료는 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등이 있습니다. 원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유리의 질이 결정되는데요. 배합사의 손에 의해 제품의 불량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에 저울을 활용해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합이 완료되면 혼합기에 원료를 넣어줍니다. 유리 제품 제작은 총 5가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원료 준비, 배합, 용융, 성형, 냉각 및 후처리이며 현재 진행 중인 원료 준비와 배합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애초에 유리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뒷작업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혼합기의 뚜껑을 닫고 잘 섞어줍니다. 혼합이 완료되면 기계의 전원을 끄고 수레에 담아줍니다. 이때 가루가 엄청 날려서 카메라 렌즈가 엉망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이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오늘 생산될 제품은 파란색의 정수기 물통입니다. 파란색을 내기 위해 색소를 첨가해줍니다. 이 색소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이 진해져서 불량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들어가면 색이 연해서 불량이죠. 원료 위로 색소를 고르게 뿌려줍니다. 유리공장은 작업의 특성상 불량품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불량품은 버리는 게 아니라 녹여서 다시 유리물로 만들어 재활용하기 때문에 용해로에 넣기 전 원료와 같이 섞어줍니다. 물론 색소 때문에 같은 제품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원료의 준비가 완료되면 지게차로 들어서 용해로 앞으로 가져갑니다. 원료를 삽으로 퍼서 버켓에 담아줍니다. 이 용해로는 1500도의 고온에서 원료를 녹여 유리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용해로 안에 쌓인 원료는 아래에서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용해로의 뚜껑을 덮어줍니다. 유리물이 완성되면 용해로를 열어줍니다. 이 유리물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은 유리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덜어내야 합니다. 약간 녹아버린 카라멜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 유리물은 폐기 예정이라 물에 넣어서 처리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물이 펄펄 끓습니다. 몇 번 더 윗부분의 유리물을 덜어내면 순수한 유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리물의 퀄리티는 제품의 퀄리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형 작업이 시작됩니다. 철 파이프에 유리물을 적당량 묻혀서 용해로에서 꺼내줍니다. 긴 파이프 끝에 유리물을 동그랗게 말아내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볼이 터질 듯 부풀려 유리에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한 방에 불면 풍선 터지듯 터져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모양을 잡아가며 숨결을 불어넣어줍니다.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유리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잠시 식혀줍니다. 색소 때문에 식어갈수록 파란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유리 위에 다시 유리물을 덧입혀가며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주먹만 했던 유리물은 이 과정을 거치며 크기가 배 이상 불어납니다. 꿀단지 안에서 꿀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유리물은 용해로에서 나오자마자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리물이 식기 전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현장에선 흔히 다구리라고 표현합니다. 유리물을 식혀가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길이와 넓이를 늘려주는 작업입니다. 이때 박자가 어긋나면 유리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35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께서 작업하십니다. 표면 다듬기와 흔들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밑바람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유리물을 금형 틀에 맞게 부풀려줍니다. 금형 틀에 넣기 전 유리물은 금형 틀과 80% 모양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숙련공 중에서도 최고의 베테랑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모양이 갖춰지면 금형 틀에 넣어줍니다. 왜 입으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에어건 같은 기계로 바람을 넣으면 한 번에 훅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한 두께 조절이 불가능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섬세한 작업을 위해선 사람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네요. 금형 틀에서 제품을 꺼내고 나면 파이프와 연결된 부분을 절단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을 잘라내면 정수기 물통의 성형 작업은 완료됩니다. 유리물을 만들 때도 불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식지 않은 유리 제품의 모양을 낼 때도 불을 사용합니다.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불로 인한 압도적인 열기는 웬만한 체력으로도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품 성형이 완료되면 빠르게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1300도의 유리물로 만든 유리 제품은 상온에서 그냥 두면 급격한 온도의 변화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그 때문에 550도에 맞춰진 터널 가마에서 2시간가량 천천히 냉각시켜줍니다. 550도의 냉각이라니 어색하네요. 냉각이 끝난 제품은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검수가 끝난 완제품은 정수기와 연결을 위해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값싼 중국산 유리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많은 유리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는 무엇보다 자기의 몫을 묵묵히 해준 숙련공들이 이 유리 공장의 가장 큰 재산이자 보물이라 하셨습니다.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